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86%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0.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고 장 중반까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장 막판에는 이렇게 상승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0.25%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의 금리는 이제 1.5%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일본의 니케이보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또 반등이 이어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1.1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역시 다우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미국에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에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3월달 생산자 물가지수를 어제 공개했는데 지난해 기간보다 11.2%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10.3%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5월달에는 연준에서 0.5%의 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이며 대차 대조표 역시 축소를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제 장 초반부터 유럽 증시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이렇게 1%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는 이렇게 S&P 500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로 돌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붙어서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죠. 자, 그런데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종가는 이렇게 상승 전환이 나왔고 미국 증시 역시 이렇게 상승 전환이 나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 기대감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격 역시 상승이 났기 때문에 실적이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락한 기업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어제는 여러분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하나둘씩 발표를 했는데 델타 에어라인에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실적이 얼마나 좋았길래 이렇게 플러스 6%의 상승이 났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국제유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한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기록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을 수 있다. 왜? 국제유가가 당시에는 130불이었는데 지금은 100달러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항공주는 항공 예약이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항공주인 델타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21%나 상승이 났으며 아메리카 에어라인즈 역시 이렇게 플러스 10.62% 상승이 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항공주가 날아가면 당연히 크루즈 여객선 업체도 같이 상승이 나오겠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크루즈 여객선 업체인데 이렇게 플러스 5.40%나 상승이 났어요. 자, 그리고 비행기와 배를 타고 어디를 갈까요? 예, 호텔을 가겠죠. 러브호텔. 그래서 호텔신라의 라이벌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역시 이렇게 플러스 6.25%나 상승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항공주와 여행주 그리고 호텔 관련주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 최대의 이벤트인 옵션 만기일과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이벤트가 두 개가 겹쳤어요.
자,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한국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은 예정대로 금리를 인상했어요. 아니, 어제 여러분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무슨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 절대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아니 신문과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없어도 금리 인상을 올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5월 달에 하는데 한국은 무조건 따라간다, 그리고 아직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됐어도 아직 대통령이 취임을 안 했는데 이번 금리 인상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주열 총재가 지금 퇴임을 해서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또 물가 상승의 압력이 너무 크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커졌고, 그로 인해서 기준 금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더 높게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2%까지 상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저 두 가지 이벤트 덕분에 항공주라던가 레저 스포츠, 그리고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라면과 이름이 비슷한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1.49% 하락이 나왔으며, 수급을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오늘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침에 플러스 3%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기 때문에 시초가에 따라잡았거나 혹은 장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차트만 보셔도 전형적인 계좌주의 차트랑 비슷한데 아침에 3분 동안 잠깐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까지 그냥 확 빼버렸습니다. 오늘은 참 빨려 들어가기 좋은 날이라고 본 게, 일단은 우리나라 지수도 장 초반에는 상승을 하고 있었고 프로그램 매도 같은 경우에도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또 10시 매도인가 11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대량 매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순하게 프로그램 매수라던가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매동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가 항공주라던가 항공주,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등락률이 0.15%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이런 항공주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장 초반에 잠깐 3분에서 5분 정도 상승시킨 다음에 빼버리는 패턴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섹터들은 대장주가 없습니다. 10%에서 20% 정도 빵빵 치고 가는 대장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항공주와 한국의 항공주의 다른 점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비행기 리스비를 전부 다 달러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아주 큰 타격을 입는데, 한국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하고 유가가 진정되지 않은 이상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고 적자가 누적될 수 있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플러스 4%까지 오르다가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하고 환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가 6% 오를 때 한국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도 상승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호텔신라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2.78%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0.85%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양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그렇게 수급이 크지 않았죠. 물론 프로그램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어도 여러분, 프로그램 매수가 2만 주밖에 안 들어왔어요. 8만 원짜리 주식이 2만 주밖에 안 들어왔다라면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JYP라던가 YG엔터테인먼트, SM 이런 엔터주는 오히려 더 빠지더군요. 아침부터서 프로그램 매수가 막 들어온다고 해도 요 반대편인 기관이 훨씬 더 많이 매도를 해버리면서 오늘 엔터주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씨가 하이브에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날에는 빅뱅이 컴백을 했어요. 빅뱅이 컴백하자마자 2주 연속 기온 차트와 멜론 차트를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렇게 매일 내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YG 엔터테인먼트는 마이너스 2.38%가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웃겼던 게 SM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분명히 SM을 카카오가 인수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면 된다, 이제 인수가 거의 다 막바지다, 끝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뉴스를 보시면은
지난번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이슈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모펀드가 SM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회사 측에 새로운 별도의 감사 후보를 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모펀드하고 SM 간에 약간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측에서 망설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SM을 인수하지 못했다 뭐 이런 들리는 소문이 있지만, 저는 여러분 저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2021년도에도 SM 같은 경우에는 무슨 CJ ENM이 인수한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분 1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도장만 찍으면 된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걸 연초부터서 연말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도대체 어떤 배경 때문에 인수가 속도가 늦춰지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수만 회장의 글로벌 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협상 진행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초부터서 연말까지 계속 똑같은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거의 다 협상이 되고 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지금 글로벌 방향성을 거의 다 맞췄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협상이 막바지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주가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진짜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CJ ENM 떡밥이 통하지 않자 갑자기 카카오로 또 좌표를 돌렸는데, 이거 뭐 믿을 수가 없어요. 쌍용차처럼. 아니 만약에 여러분 카카오마저 인수를 안 하면은 이 SM의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28,600원짜리가 지금은 9만원도 넘었고, 현재는 작년보다 무려 주가가 3배 이상 올랐는데, 인수 떡밥이 나오기 전에는 기관이라던가 외국인의 보유율이 이렇게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식을 이렇게 고점에서 팔아치우니까 정말 회사 자체가 믿음이 안 갑니다. 옛날에 우리 수만이 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외로 도피하고 한번 도망갔었잖아요. 이 도망갔을 때 무슨 이유 때문에 도망을 갔나요? SM엔터테인먼트를 유상증자하고 거기서 회사 공금 11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망쳤죠.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전래동화 같은 전래도 있고, 2019년도에는 240억 원 규모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회사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뉴스도 솔직히 잘 못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 시 보험주와 은행주 이런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죠. 금리를 인상하면은 당연히 위험자산인 은행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이동을 하고, 보험가입자 역시 증가를 하면서 관련주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미국 역시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보험주와 그리고 증권주, 은행주 이런 금융주들은 당연히 호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제 미국의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의 지수가 전부 다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왜 미국의 금융주들은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자, 어제는 미국 최대 은행이죠. 그리고 한국의 단타의 저항 JP모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미국의 모든 금융주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캡틴 아메리카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 0.8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분명 양봉으로 보여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게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양봉이지만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등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리 인상 호재가 있었어요. 그럼 은행주하고 금융주에는 무조건 호재인데, 미국 금융주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의 실적 악화 뉴스 때문에 금융주가 내릴까요? 아니면 한국의 금리 인상 호재 뉴스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나왔을까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면은 분명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이라던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주 전부터서 은행주를 대거 매집해 놓은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쪽으로 투심이 물려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이 되거나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오늘 혹은 다음날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차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여러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 9시에 회의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시초가의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한국이 금리 인상을 확정시켰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한국의 은행주들은 예상대로 크게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급등이 나온 종목은 없었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0%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오늘 상승이 나오지 못했죠. 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마찬가지로 오늘 금융투자와 투신이 대거 매도하면서 이렇게 하나금융지주는 이번 옵션 만기일주에는 지속되는 횡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카카오가 보험업에 진출한다 호재 뉴스 때문에 3%나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뱅크는 오늘은 마이너스 0.3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주는 작정한 듯 또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면서 카카오뱅크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금융투자는 오늘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도 매수를 했고 오늘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같은 날 금융주만 대거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옵션 만기일 기간 동안에는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한국 증시하고 계속 디커플링이 됐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또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나왔어요. 어제는 한국이 1% 넘게 상승이 나왔지만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락했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렇게 1%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상승이 나온 이유는 한국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은 조만간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또 미국과 똑같이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화주호텔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중국의 호텔 관련 그룹인데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 어제 이렇게 플러스 7.98%나 상승이 났어요. 내일부터서는 한국이 옵션 만기일이 끝나기 때문에 중국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기보다는 내일부터서는 다시 중국 증시를 따라가면서 커플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리 인상의 수혜주 중에서 두 번째 주식이 바로 보험주인데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0.76% 하락으로 출발했고 종가는 플러스 0.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같이 지수가 오를 때도 이렇게 1%도 상승이 안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재 뉴스가 있어도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어머, 천재님, 그래도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3월 8일부터서 지금까지 꾸준한 우상향인데요? 아, 그건 여러분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 작년 5월 3일부터서 지금까지 반등다운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도 항상 다시 꼬꾸라지는 전형적인 계잡주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게 삼성생명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 자동차 보험이 삼성화재 다이렉트 보험인데 제가 보험을 연장해서 그럴까요? 삼성화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0.46% 그나마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녀석도 어제 지수가 1% 이상 상승이 나왔어도 보시면은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니고 0%로 마감이 되었고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죠. 어머, 천재님, 그래도 삼성화재는 삼성생명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얘는 2021년도에 신고가도 간 것 같은데. 아, 그건 여러분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세요. 이게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점을 돌파 못하고 계속 내려가다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10만원까지 내려갔던 게 삼성화재입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던가 삼성화재 둘 다 앞에 삼성이 붙어 있는데 삼성전자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마이너스 1.75%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웬일로 삼성전자가 2%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대부분 이렇게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다시 또 무슨 악재가 터져서 저렇게 하락이 나온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중국의 선진시가 봉쇄가 되었고 상하이도 봉쇄가 계속됐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 공급과 스마트폰 부품 공급에 상당히 차질을 입을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모건 스탠리의 말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라던가 혹은 SK 하이닉스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자체가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은 반도체주는 실적이 좋다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기관 투자자는 항상 이러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삼성전자의 공매도를 많이 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가장 많은 공매도 수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마이너스 2.65% 하락이 나왔는데 SK 하이닉스는 어제 상승했던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아침부터서 이렇게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한동안 반도체주의 겨울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2%나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플러스 0.58%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으며 하드 전문 제작업체죠. 웨스턴 디지털 역시 플러스 0.76%밖에 상승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AMD라던가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2% 가까이 올라서 혹시라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역시나 옵션 만기일이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렇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대량 매도했죠.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저렇게 내리면은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이 다 올라도 지수 자체가 빠질 수 있는데 그나마 오늘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건 시가총액 2위죠. LG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2.32% 상승을 시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플러스 3.84% 상승을 시켜서 자칫하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하락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죠.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540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는 상승이 나오고 있었죠. 장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도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상승 종목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내리면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으니까 오늘 먹을 종목이 별로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상승과 하락 종목을 클릭하셔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섹터와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뭔가 잘 살펴보시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미국의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좋게 나왔는지 요렇게 지금 시간의 단일가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움직이지 않았던 은행 섹터와 보험 섹터, 금융주들이 내일은 혹시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래요. 물론 전제 조건은 미국의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주들이 상승으로 마감되었을 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제는 진짜 잡주의 천국이었죠. 로스웰이라던가 혹은 CKH, 이스트아시아 홀딩스 이런 중국 주식 같은 애들이 그냥 점상을 가버리고 상한가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상패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거래 정지가 1년 넘게 된 적도 있었고 중국 주식들은 이렇게 다 동전주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매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장 폐지 시즌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법인 결산일이 달라서 한국과 다르게 실적 발표를 좀 더 늦게 하거나 분식점처럼 회계 조작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맘때죠. 중국 주식 차이나 그레이트가 거래가 갑자기 정지가 됐어요. 왜? 얘네는 법인 결산일이 4월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감사 의견이 거절이 났어요. 오늘 같은 경우엔 보시면 이게 뭡니까? 로스웰 같은 경우엔 장 초반에 18.23% 시초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으로 나오는데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다 빼버리면서 종가가 마이너스 9%입니다.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으면은 오늘 마이너스 28%를 찍었죠. 이건 CKH 역시 마찬가지였죠.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6%로 출발했으나 종가가 마이너스 죽음의 4.44%로 마감이 되었어요. 고점에서 추격 매수했으면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급등이 나왔던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부터 급락이 나왔고 장중에 하한가를 기록했었어요.
아니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동제약이 하한가를 가니까 반사 이익 때문에 얘네가 어제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가자마자 그 다음날 다시 하한가를 가버려. 이게 뭐야. 그리고 최근에 장이 안 좋으니까 키움 스펙 6호 이런 녀석도 막 상한가 보내고 올렸는데 오늘은 그냥 떡락 나오면서 마감이 되었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도 그 다음날 또 점상을 가거나 그런 애들은 완전 개잡주밖에 없고 보통 이런 주식들은 두 번째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지옥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상한가를 갔을 때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은 판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 자화전자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장중에 상한가도 찍었는데 아니 이 녀석은 상한가를 못 말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이 녀석은 주식 발행수가 너무 적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거의 없어가지고 상한가를 말고 싶으면 그냥 말 수 있는 게 자화전자인데 계속 안 말고 위에서 상한가 걸리면 바로 풀어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카 관련주인데 애플카가 만약에 출시되면 1억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부품 공급 및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을 것이고 한국 부품업체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협력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애플카 관련주가 이렇게 움직여요. 애플카 관련주 LG이노텍 대장주죠. 이 녀석은 6.83% 상승이 나왔고 인포뱅크 역시 오늘 플러스 2.78%나 상승이 났어요. 그런데 귀신같이 LG전자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카 관련 호재 뉴스는커녕 저런 악재성 기사가 나왔는데도 올라서 애플카 관련 뉴스를 띄워가지고 세력들이 그동안에 모은 수량을 고점에서 팔고 튀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화전자 이거 시가총액 별로 되지도 않는 거 상한가 보내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데 애플카 관련주를 상한가를 안 보냈어. 오히려 막 TS 트릴리온 탈모 관련주라던가 이렇게 현대사료 이런 주식들을 막 상한가를 보내는데 탈모 관련주 TS 트릴리온은 어떻게 됐죠? 이 녀석은 장 초반에 잠깐 상한가를 갔다가 바로 패대기를 쳐버리고 다 빼버렸죠. 그래서 애플카 관련주 자화전자 과거엔 매매를 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상을 못 말았고 그냥 이 매수한 주체가 단타의 지향 이 사모하는 사모펀드 투신이라서 내일 아침에 잠깐 갭을 띄워놓고 로스웰처럼 이렇게 다 팔아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거래량 자체는 되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이쪽에서 터졌는데 상한가를 왜 안 말았지?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뭐 애플이 급등이 나오거나 호재 뉴스도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 신풍제약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막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이 나온 애들은 그 다음날 다 빼버리는 패턴이 많기 때문에 애플카 관련주는 내일 그렇게 큰 기대도 안 되고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단타의 장 JP모건이 매수를 해서 얘네가 내일 또 팔면은 또 당연히 주가가 내릴 텐데 요 외국인 말고 기관이 내일 또 사느냐 아니면 기관이 똑같이 JP모건이 던질 때 같이 던지느냐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일부터서는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커플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었죠. 이건 한국 증시의 특별한 이벤트, 옵션 만기일 이벤트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중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오면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중국 증시가 내린다. 그럼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 금융주들은 미국의 금융주들의 행보를 잘 지켜보세요.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시티뱅크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의 실적이 나온 다음에 미국의 금융주들이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국의 금융주들도 내일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부터서 한국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주라던가 혹은 은행주, 보험주를 사셨다? 그럼 내일 아침에 갭이 뜨거나 혹은 내일 아침에 탈출 기회가 나오면은 물리신 분들은 탈출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이신이신님, 중천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중천님은 3만원이나 후원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